오늘은 자유형 드릴 이야기 세 번째 시간으로 프리스타일 언더워터 암스트로크 드릴, 즉 자유형 물속 동작을 연습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번개 강습 마지막 공고를 합니다. 시간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장소는 연산동 대형 스포렉스 하게 됩니다. 수영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감각이 부족한 선수들의 감각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생각했던 연습 방법이 바로 스컬링이었습니다. 과거 한때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행해서 스컬링 훈련이 주 훈련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한 이러한 스컬링 훈련을 통해서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미국의 18세의 선수가 미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양한 스컬링 훈련이 개발되기도 했었고요. 이 영상의 스컬링 동작의 명칭은 하이 엘보우 스컬링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이 엘보우 자세로 스컬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의 기본 자세는 양쪽 팔꿈치를 물 표면에 귀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고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되도록 팔꿈치의 위치는 고정을 시키고 하완만을 움직여서 동작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바닥의 방향 전환입니다. 몸의 안쪽으로 손바닥이 이동할 때는 손바닥의 방향이 내후향하고 바깥쪽으로 움직일 때는 손바닥의 방향이 외후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손바닥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물을 뒤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감각을 확실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바닥이 움직이는 모양은 팔자 옆으로 세우는 것과 같이 됩니다. 즉, 손을 약간 뒤로 밀듯이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팔자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영을 하는 모든 손동작에 있어서 몸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밖으로 향할 때는 손바닥의 방향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해야 하고, 안으로 향할 때는 약간 안쪽을 향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뒤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스컬링 동작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법은 평형입니다. 평형풀은 손을 밖으로 돌릴 때는 손바닥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고, 안으로 모을 때는 손바닥의 방향이 안쪽을 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컬링 훈련을 하는 목적은 첫째, 손바닥의 물에 대한 느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모든 종목의 수영을 할 때 손바닥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완만을 움직여서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완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넷째, 하이엘보우의 느낌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이런 훈련을 하더라도 물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이런 스컬링 훈련을 통해서도 수영을 하면서 정확한 느낌을 찾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번 드릴은 일종의 캐치업 스임 언더워터 리카바리입니다. 캐치업 드릴에 속하지만 양손의 리카바리를 물속으로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드릴은 한 팔씩 돌리면서 해도 좋고, 영상과 같이 두 팔을 번갈아 돌리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한쪽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한 팔만 돌리면 됩니다. 물론 영상에서는 호흡도 양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한쪽만 하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리카바리를 물 위로 할 때와 물 속으로 할 때
팔과 손에 느끼는 물의 감각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릴을 할 때는 팔을 돌리는 방향으로 호흡을 함으로써 최소한 캐치 동작까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엘보우 동작을 확인한 다음에 물을 뒤로 미는 느낌을 하완 전체에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돌리는 팔의 물속 동작을 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드릴이 익숙해지면 느낌이 확실해지면서 팔을 돌리는 반대쪽으로 호흡을 하면서 하이 엘보우 동작을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점은 리카바리를 물 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스트로크 길이가 짧아집니다. 또한 양손을 앞에 놓고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돌리는 팔을 상대적으로 물속으로 깊게 넣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스트로크 길이가 짧아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한다면 물속에서 팔을 돌리면서 호흡을 하는 머리 동작을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어서 호흡하는 높이와 시선의 방향 등을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드릴은 원암 스임 드릴 언더워터 리카버리입니다. 한팔 수영 물속 리카버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손은 허벅지 옆에 붙이고 한 팔로 물속 스트로크를 한 후에 물속으로 리카버리하는 드릴입니다. 호흡은 팔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지만 물속으로 리카버리를 하면 롤링이 줄어들어서 스트로크 길이가 짧아지지만 손을 앞에 놓고 한 팔로 하는 것보다는 길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앞에 놓아두는 드릴보다는 롤링이 자유롭습니다. 물론 물속 동작의 느낌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팔을 돌리는 방향과 호흡하는 방향의 같아지기 때문에 캐치 동작까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캐치 동작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팔 돌리는 방향으로 호흡을 하면서 캐치 동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감각이 좋아진 사람들은 팔을 돌리는 반대쪽으로 호흡을 하도록 함으로써 롤링과 감각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을 앞으로 뻗어 놓을 것인지 옆에 놓을 것인지는 롤링을 강조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리 동작을 결정하면 됩니다. 또한 리카버리를 물 위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물속으로 할 것인지는 스트로크 길이를 길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드릴을 만들면서 그 드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교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팔을 앞으로 뻗어놓고 하는 드릴의 경우는 롤링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몸의 자세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을 몸 옆에 붙이고 하는 드릴의 경우는 롤링이 강조됩니다. 팔을 물 위로 리카버리 하면 감각적으로 약간 부족하지만 모든 동작의 연습이 가능합니다. 물속으로 리카버리를 하는 드릴의 경우는 물속 동작 위주의 연습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좋아지지만 물속 동작이 향상되는 반면에 롤링이 줄어들고 스트로크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간단히 숙지를 하면 자신이 교정해야 할 부분에 맞는 알맞은 드릴을 찾아서 연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 영상의 경우는 캐치 동작에서 잠시 멈추도록 하고
눈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캐치 동작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